2025년 11월 15일 부산 서부경찰서 브리핑룸. 장세미 살인 혐의 최종 유죄 확정, 징역 20년. 26년 만이었습니다. 312장의 월세 고지서가 쌓인 시간이었습니다. 9,491을 기다린 끝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최종 선고, 2015년 8월 DNA 매칭, 2007년 10월 미세 증거 발견, 1999년 11월 사건 발생. 그 사이 312번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월세를 내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고, 301호 현관 앞에 서고, 바닥에 얼룩을 내려다보고, 다시 계단을 내려오는 일.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왜 살지도 않는 집에 월세를 내십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달 고지서를 기다렸습니다. 1999년 11월 23일 부산 서구 암남동 A아파트 301호 32세 주부 김남희가 현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없었습니다. 단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그 현관을 26년간 지켰습니다. 빈집에 월세를 냈습니다. 현관 바닥의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얼룩이 언젠가 말을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시간이 흐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26년, 집요함이 이긴 시간,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정의를 끌어낸 기록. 오늘 그 312장의 고지서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사건 추적 시작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화요일 부산 서구 암남동 A아파트 301호 오후 6시 30분 김남희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두 돌을 앞둔 아들 도연이 거실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굴렸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7시 15분 301호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로 40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후 7시 55분 남편 한상우가 퇴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 차로 25분 거리였습니다. 그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서 내려복도를 걸었습니다. 301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 1분 상우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이야,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발장 옆 현관 바닥에 아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은 문틀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도연이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오후 8시 7분 구급차 도착. 오후 8시 21분 경찰 도착. 오후 8시 45분 현장 감식 시작. 감식반은 현관을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현관 바닥에 희미한 혈흔, 문틀에 작은 클킨 자국, 초인종 근처에 지문 하나. 하지만 명확한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는 정상이었습니다.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이었습니다. 목에 압박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항한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사관 이진수가 상우에게 물었습니다. 부인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최근 이상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김남희, 32세,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친구가 많았습니다. 성격이 온화했습니다. 빚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습니다. 왜 그녀가 자기 집 현관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누가 초인종을 눌렀을까요? 왜 남이는 문을 열어줬을까요? 1999년 11월 24일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1999년 11월 27일 장례 연결식이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갔습니다. 친척들이 상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새 출발하세요. 아이도 있는데 이사 가야죠. 이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2000년 1월 첫 번째 고지서. 상우는 친정어머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도연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301호는 비우지 않았습니다. 1월 5일 첫 월세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상우는 은행에 가서 35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집주인이 물었습니다. 이사 가셨는데 왜 월세를 내세요?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자막 2000년 2월 두 번째 고지서. 2월에도 월세를 냈습니다. 2000년 3월 세 번째 고지서. 3월에도 월세를 냈습니다. 이웃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살지도 않는 집 월세를 내세요? 상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어서요. 2001년 13번째, 24번째 고지서. 1년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매달 같은 시간에 은행에 갔습니다. 같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301호 앞에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현관을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얼룩이 그대로 있는지, 문틀에 긁힌 자국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막 2003년 49번째 고지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언제까지 그럴 건가? 모르겠네. 경찰도 포기했잖아. 나는 포기 안 해. 2005년 73번째 고지서. 가족이 말렸습니다. 상우야, 그만해. 남이도 원하지 않을 거야.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85번째 고지서. 7년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월세를 냈습니다. 301호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미쳤다. 집착이다! 아내 귀신에 홀렸다. 상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달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은행에 가고, 301호에 올라가고, 현관을 확인하고, 내려오는 일.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한다는 것을. 1999년에 찾지 못한 증거를 2010년에는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만약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면, 만약 리모델링을 하면, 만약 현관을 바꾸면 모든 흔적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지켰습니다. 살지 않는 집을, 비어있는 현관을, 마른 얼룩을. 지킨다는 것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가 말을 할 것이다. 2007년 9월 경찰청
미제 사건 재조사 발표. 2007년 경찰청은 전국 미제 사건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과학 장비가 도입되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미세 증거 채취 방식이 정교해졌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1999년 암남동 사건, 8년 전 미제 사건, 담당 수사관 박준혁이 상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현장이 아직 보존되어 있습니까? 상우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그대로입니다. 2007년 10월 18일 301호 재감식. 과학수사팀이 301호에 도착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에는 거미줄이 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그대로였습니다. 감정관 이수진이 현관을 살펴봤습니다. 특수 약품을 뿌렸습니다. 자외선을 비췄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현관, 문틀, 안쪽,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 틈 사이에 미세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톱 자국이었습니다. 샘플 채취합니다.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냈습니다. 손톱 밑에 끼었던 미세한 조직. 1999년 당시 기술로는 검출할 수 없었던 흔적. 자막 2007년 10월 25일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김남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상우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3자의 DNA였습니다. 박준혁 수사관이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단서가 나왔습니다. 즉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희망은 다시 꺼졌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DNA였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혹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사람.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준혁이 상우에게 말했습니다. 이 DNA는 영구 보존됩니다. 언젠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면 자동으로 매칭됩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모릅니다. 1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상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97번째 고지서. 그날 밤 상우는 301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전구가 깜박였습니다. 그는 새 전구를 갈아 끼웠습니다. 문고리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 잠갔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남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97번째 고지서를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DNA는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타날까요? 1999년 8월 14일 사건 발생 3개월 전 부산 해운대 H호텔 연회장 부산 S고등학교 20주년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졸업한 지 20년 40대가 된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한상우도 참석했습니다. 아내 김남희와 함께였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한 여성이 상우를 받습니다. 장세미 39세 상우의 고등학교 방송반 친구였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세미는 상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우야, 오랜만이다. 상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미야,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짧은 대화였습니다. 상우는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내 아내 남이야. 남이야. 고등학교 때 친구 세미야. 남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우 잘 부탁드려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헤어졌습니다. 2005년 4월 사건 발생 5년 후 박준혁 수사관이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낡은 수첩에 휘갈겨 쓴 메모들, 목격자 명단, 지인 명단, 동선, 기록.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9년 8월 14일 S고 동창회 참석. 참석자 명단 장세미, 이동훈, 박민수, 장세미, 박준혁이 상우에게 물었습니다. 장샘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고등학교 때 방송반 친구였어요. 사건 전에 만난 적 있습니까? 동창회에서 봤습니다. 3개월 전쯤요. 부인과도 인사했습니까? 네, 간단히요. 박준혁은 장세미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2005년 당시 부산 남구 대연동 거주. 안남동에서 차로 20분 거리. 2005년 5월 3일 장세미 소환. 장세미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 11월 23일 저녁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까? 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집 전화 통화 기록 있습니다. 그날 밤 9시에 친구와 통화했어요. 통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후 9시 7분 15분간 통화. 사건 발생 추정 시각은 오후 7시 30분. 알리바이는 불완전했지만 반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김남희 씨와 개인적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처음 봤어요. 한상우 씨와는 고등학교 이후로 연락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었습니다. 장세미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직감했습니다. 뭔가 있다고. 대답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준비된 답변 같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2005년 5월 10일 박준혁은 장세미의 고등학교 친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쌤이 걔 상우 좋아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많이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줬는데 상우가 안 받았대요. 졸업할 때까지 짝사랑이었죠. 졸업 후에도 글쎄요, 연락은 끊겼는데 SNS에서 상우 이름 몇 번 본 적 있어요. 박준혁은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20년 전 짝사랑이 살인 동기가 될 수 있을까? 증거 없이는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2015년 7월 22일 부산 남구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여성이 CCTV에 찍혔습니다. 7월 24일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장세미 55세 가벼운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따라 DNA 샘플이 채취되었습니다. 2015년 8월 1일 DNA 데이터베이스 등록. 장세미의 DNA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습니다. 자동 매칭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자막 검색 중. 자막 일치 발견. 1999년 부산 암남동 사건 미확인 DNA와 99.97% 일치. 시스템이 알람을 울렸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 박준혁 수사관에게 통보가 갔습니다. 박준혁은 전화를 받고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매칭됐다고요? 16년 만이었습니다.
15년 8월 4일 장세미 재소환. 장세미가 다시 경찰서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박준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1999년 11월 23일, 당신은 김남희 씨 집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의 DNA가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침묵. 장세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틀 안쪽에서 당신의 피부 조직이 검출되었습니다. 99.97% 일치합니다. 세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진술을 거부합니다. 왜 그곳에 갔습니까? 침묵, 김남희 씨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침묵. 한상우 씨 때문입니까? 세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2015년 8월 6일 긴급 체포. 장세미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박준혁이 상우에게 전화했습니다. DNA가 매칭됐습니다. 장세미입니다. 상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6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입니다. 상우는 전화기를 잡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자막 2015년 8월 10일 추가 수사. 경찰은 장세미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SNS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1999년 전후 동선을 재구성했습니다. 한 친구가 증언했습니다. 동창회 이후로 세미가 이상했어요. 상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행복해 보이더라. 부인이 예쁘더라. 그런 말들이요. 질투하는 것 같았습니까? 그냥 집착 같았어요.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세미가 한 번은 그랬어요. 상우는 원래 내 거였어야 했는데라고.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동창회 한 달 후쯤요. 증언들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자백은 없었습니다. 2015년 9월 기소. 검찰은 장세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증거 1점 현장에서 발견된 DNA 2점 동기 일방적 집착 3점 거짓 진술 알리바이 조작.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16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까요? 2016년 1월 15일 1심 공판. 부산지방법원 312호 법정. 장세미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1999년 11월 23일 오후 7시 30분경 피해자 김남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상우에 대한 일방적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왜 집에 없었다고 했습니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의심받는 게 무서웠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증언했습니다. DNA 감정관이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DNA 하나뿐이었습니다. 16년 9월 23일 1심 선고. 피고인 장세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상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검사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2017년 3월 2심 공판. 부산고등법원. 같은 증거, 같은 증언, 같은 주장. 하지만 판사는 달랐습니다. DNA 증거는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음을 명백히 입증합니다. 거짓 진술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2018년 7월 12일 2심 선고. 유죄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상고했습니다. 2019년 11월 대법원 파기환송 다시 2심 재판 법정 공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매번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듣고 말없이 나왔습니다. 189번째 고지서, 224번째 고지서, 267번째 고지서. 고지서는 계속 쌓였습니다. 아들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을 봐야 한다. 2025년 6월 최종 변론, 대법원 최종 심리, 검사의 최후 진술. 26년간 한 남자가 기다렸습니다. 정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 DNA만으로 살인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5개월 후 마침내 끝이 옵니다. 2025년 11월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최종 선고.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상우가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26세가 된 아들 도연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장세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합니다. 원심을 확정합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26년 만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빠, 수고하셨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오후 3시 부산 서구 암남동 A아파트. 상우는 곧장 암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301호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26년간 지켜온 현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구는 여전히 깜박였습니다. 바닥에 얼룩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상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쓸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남이야, 다 끝났어. 26년 걸렸어. 미안해. 이제 됐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우는 가방에서 마지막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2025년 11월분 35만 원. 그는 웃었습니다. 이제 안 내도 되겠네. 주머니에 고지서를 넣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빠져나갔습니다. 상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6년 전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 주차장.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우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돌렸습니다. 2025년 11월 16일 집주인에게 통보. 더 이상 월세를 내지 않겠습니다. 집주인이 물었습니다. 26년이나 비워두셨는데 왜 이제 떠나세요? 상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킬 이유가 사라졌으니까요. 312장의 월세 고지서, 자막 총 납부액 1억 920만 원, 자막 9,490일의 기다림, 자막 26년의 집념. 상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후회 안 해요. 뭘? 26년, 그 돈, 그 시간.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왜요? 내 엄마한테 약속했거든. 무슨 약속이요? 끝까지 지키겠다고.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창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고생했다. 26년의 기록이 끝났습니다. 312장의 월세 고지서, 9,491의 기다림, 1억 920만 원의 납부액. 숫자로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힘. 창우는 화려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매스컴에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매달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은행에 가고, 계단을 올라가고, 현관을 확인하고, 내려오는 일. 그 반복이 26년을 견뎠습니다. 그 집념이 정의를 끌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끝이 옵니다. 둘째, 과학의 발전과 도전된 증거. 1999년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2007년에 가능해졌습니다. 2007년에 찾을 수 없었던 것이 2015년에 밝혀졌습니다. 기술은 발전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창우가 현관을 지키지 않았다면 DNA는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증거를 보존하는 것. 그것이 미래의 정의를 여는 열쇠입니다. 셋째, 집착과 범죄의 경계. 장세미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짝사랑, 20년 후 동창회에서 재회, 행복한 가정을 본 질투. 그것은 범죄가 되었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타인의 삶을 파괴합니다. 넷째, 남겨진 사람의 고통. 창우와 도연은 26년을 기다렸습니다. 정의는 왔습니다. 하지만 남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의가 늦으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고통은 더 길어집니다. 빠른 수사, 정확한 증거, 흔들리지 않는 재판. 그것이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제 사건의 가족들은 오늘도 고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창우처럼 그들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입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힘입니다. 때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문은 열립니다. 느리지만 정의는 옵니다. 늦어도 도착합니다. 여기는 사건 추적입니다.